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볼 인물은 척준경입니다. 고려시대 최고 무장하면 자주 거론되는 이름인데 사실 소설이나 영화 같은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오늘은 어디까지가 진짜 역사 기록 속 모습일지 청취자분이 주신 자료, 특히 고려사랑 고려사 전료 같은 정사 기록에만 한번 딱 집중해서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뭐 후대의 평가나 각색 이런 건 잠시 접어두고요. 사료가 전하는 그 행적 자체에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당시 고려는 북방 여진족 때문에 늘 긴장 상태였어요. 특히 이제 척준경이 활약했던 시기는 윤관 장군의 그 대규모 여진 정벌, 그거랑 딱 맞물리는 때거든요. 오늘은 고려사에 있는 척준경 열전, 이걸 중심으로 해서 기록에 남은 그 구체적인 공적들, 이걸 하나하나 짚어보죠. 그리고 혹시 고려 역사가 좀 낯선 분들을 위해서 중간중간 나오는 뭐 사회 모습이나 용어들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고려사 기록부터 한번 보죠. 척준경, 출신이 곡주라고 나오네요. 지금의 황해도 곡산 쪽이죠. 선조는 그 지역 아전이었다고 하고요. 아전이면 그 지방 실무를 보던 하급 관리, 맞죠? 네, 맞습니다. 지방 행정 실무자들이죠. 근데 기록을 보면 집안 형편이 넉넉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글 공부보다는 뭐 약간 무례배들이랑 어울렸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심지어 그보다 더 낮은 관직인 서리 자리조차 얻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정말 의외의 시작인데요. 최고의 무장 이미지와는 좀 다른데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숙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계림공 시절에 그 밑에서 일하게 되면서 어찌 보면 관직 생활의 기회를 잡게 됩니다. 추밀원 별가다는 직책을 받았다고 나오는데 이게 뭐 아주 높은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미천한 배경에서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잡은 거죠. 고려가 물론 신분제 사회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어떤 인연이라든지 아니면 전쟁에서의 군공을 통해서 신분 상승이 가능하기도 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고요. 아, 그렇군요. 그럼 그의 이름이 역사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건 언제부터인가요? 그게 이제 숙종 9년 1104년인데요. 임간이라는 장군을 달아서 처음으로 여진정벌에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전투에서 고려군이 크게 패할 위기에 처해요. 상황이 아주 안 좋았던 거죠. 위기 상황에서요? 네. 이때 척준경이 그 총사령관인 임간에게 가서 무기랑 갑옷 입힌 말 이걸 좀 빌려달라. 내가 혼자 적진에 뛰어들겠다. 이렇게 자청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혼자서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약간 무모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기록만 보면 뭐랄까 상당히 대담하고 무모해 보일 수 있는데 당시 여진족 기병이 워낙 강력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의 행동은 단순한 용맹이라기보다는 정말 뛰어난 무예 실력과 담력이 있었기에 가능했겠죠. 고려사 기록을 보면 실제로 적장 1명을 베고 또 잡혀갔던 고려군 포로 2명을 구해왔다고 전합니다. 와, 진짜요? 네. 그리고 더 대단한 건 이제 퇴각을 하는데 적 기병 100여기가 추격을 해온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동료 2명이랑 같이 활을 쏘면서 또 적장 2를 사살해서 아군이 무사히 성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왔다고 합니다. 이야, 정말 대단한데요. 그야말로 전장의 영웅이네요. 맞습니다. 이 공으로 드디어 이제 천우의 녹사참군사라는 정식 무관직을 받게 돼요. 그의 군 경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죠. 아, 여기서부터군요. 정말 극적인 시작입니다. 그럼 그 다음 활약은요? 3년 뒤인 예종 2년 1107년에는 더 큰 무대죠. 바로 윤관 장군의 대규모 여진 정벌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때는 중군병만 옥사라는 직책으로 참전했는데 기록을 보면 뭐 석성전투, 영주전투, 길주전투 여기서 계속 큰 공을 세워요. 네네. 그때마다 왕이 직접 명을 내려서 한문지후 또 공부원회랑 같은 벼슬을 받게 됩니다. 한문지후 공부원회랑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자리인가요? 좀 더 높은 건가요? 네, 단순히 무관직이 아니라 이제 중앙 관료로서의 지위도 얻게 되는 겁니다. 한문지후는 왕명을 가까이서 전달하는 꽤 중요한 직책이고요. 공부원회랑은 중앙부서의 실무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무장을 넘어서 중앙 정계에서도 인정받는 인물로 발돋움했다는 걸 의미하죠. 아, 군공뿐만 아니라 이제 관료로서도 인정을 받기 시작했군요. 그렇죠. 얼마나 그의 공을 높이 섰는지 예종임금이 그의 아버지 척위공이라는 분인데 아버지를 궁궐로 불러서 직접 위로하고 상을 내렸다는 기록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이후에는 위위경 직문화성까지 승진하면서 무관으로서는 정말 최고의 영예를 누리게 된 거죠.
와, 정말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최고의 자리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네요.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고요? 네, 이 여진정벌의 영웅 척준경이 이제 권력의 중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인종 초기에 그 유명한 이자겸과 손을 잡게 되죠. 이자겸이요? 아, 그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외척 세력 말이군요. 외척이면 왕의 어머니나 부인 쪽 친척 세력 이걸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당시 왕의 외할아버지이면서 동시에 장인이기도 했던 아주 강력한 외척이었어요. 척준경이 이 이자겸과 연합해서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나중에는 이자겸을 몰아내는데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면서요? 아이러니하죠. 네, 왕의 편에 서서 결국 이자겸을 제거하는 데 앞장섭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궁궐을 침범하고 불태우는 등 좀 과격한 행동들이 문제가 돼요. 아, 결국 그게 발목을 잡는군요. 그렇죠. 결국 정지상 같은 문신 관료들의 찬핵을 받아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영웅의 몰락이죠. 고려사는 그의 말년에 대해서는 그냥 병을 얻어서 고향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했다. 이렇게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성공 뒤에 오는 씁쓸한 마무리네요. 네. 고려사는 정말 그의 그 눈부신 무공, 그리고 과감한 결단력과 함께 또 권력투쟁 속에서의 모습, 그로 인한 몰락까지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어요. 한 인물의 영광과 좌절을 통해서 당시 고려 사회의 어떤 복잡한 면모를 엿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저희는 고려사라는 정사 기록을 통해서 척준경이라는 인물이 여진 정벌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공적들을 세웠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정말 패전 위기 속에서 홀로 적진에 뛰어들었던 용기나 윤관과 함께 영토 확장에 기여한 그런 공적들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료에만 딱 기반해서 볼 때 그의 그 무용, 이건 정말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정사 기록은 그의 화려한 성공과 함께 정치적인 야망이라든지 그로 인한 몰락까지로 상당히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죠. 영웅의 삶에도 빛과 그림자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전장에서 정말 혁혁한 공을 세웠던 인물이 왜 권력의 중심부에서는 결국 다른 길을 걷게 되었을까? 이 고려사 기록을 통해 우리는 어떤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